자, 오늘 126회 일요일밤 북독방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라는 책이고요. 예, 제리 카플란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거의 인공지능의 그 미래 예측,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그 쌍벽을 이루는, 예, 그 한 두 사람 정도가 특히 이 분야에서 그 석학으로 꼽히는데 쌍벽을 이루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책들이 또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두 권 정도가 아니라 이 책에 제리 카플란 인공지능 3부작 완결판이라고 지금 출판사에서 그 카피를 선전 홍보용으로 뽑았는데, 이 3부작이 어떤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Human Needs Not Apply, A Guide to Wealth and Work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의, 예, 부와 노동에 대한 가이드, 지침서, 그러면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로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으로 꽤 일찍 번역이 됐던 책입니다. 2015년에 원전이 나왔는데 이 책이 아마 2016년, 17년 그쯤 나왔을 거예요. 1, 2년 뒤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다른 책 발췌할 때도 꼭 좀 한번 보시라고 한번 이제 추천드렸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해 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그 다음에 이듬해 연작으로 나온, 거의 연작처럼 나온 책이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상생과 공존을 위한 통찰과 해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What Everyone Needs to Know, 그러니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예, 모든 것, 예, 에 관하여, 그 제목은, 예, 인공지능.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책, 올해 나온 책이거든요. 24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글로는 지금 그 7월 달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그 서문 써놓은 거 이렇게 비추어 보면, 원전은 아마 그보다 한 그냥 몇 달 정도 앞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도 올해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딴 책들이 한 1, 2년 후에 번역된 거에 반해서 이건, 예, 원전이 나오자마자 한글판 번역이 된 거고, 요 16년도에 나왔던 거랑, 예,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여기 Generative가 붙었어요. 생성형 AI. 예, 그래서 여기 생성형 AI란 말을 그냥 추가로 더 붙인 것 뿐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한 모든 것, 예, 이런 제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성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라고 이제 제목을 하면서, 여기 이제 AI 최고 전문가의 15가지 미래 예측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측을 탁탁탁탁 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 서문에 보시면, 한 이런 1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자문자답, 예, 자기가 이런 그 주요하게 생각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한글판 그 서문 쓰기까지 몇 개월 동안 자기가 예측했던 그 질문들이 얼마만큼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주는, 예, 그런 서문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서문만 보시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책은 꼭 한번, 예, 구입을 하든지 뭐 빌려서든지 도서관에서 빌려서든지 한번 보시길 권할 만한, 예, 그런 책이고요. 특히 8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란 뭔가, 인공지능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거는 사실 작년에 제가 AI 혁명, AI 요거 관련돼서 한 대여섯 권 정도 발췌를 했었는데, 특히 초반기에, 작년 초반에, 예, 봄하고 여름 사이에 그때 많이 다뤘던 얘기들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1950년도에 앨런 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대학교에서 누가 여름 학기에 뭘 하다가 했다는 등 용어가 시작된 그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내용들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분야에서 일일이 다 정리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차라리 이 파트별로 보고 싶은 내용들은 작년에 제가 그 요맘때 많이 발제를 했던
그 책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이 이제 생성형 A란 뭔가 해가지고 특히 이제 LLM, 예, 대형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이거는 사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그 학습을 모방해가지고 이걸 언어 부분에다가 적용한 그런 그 기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꽤나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설명을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 신경망 이론 자체가 인간 뇌의 그 학습 방법의 일부를,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요, 일부를 어떻게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그 학습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 그 공부하는 기계, 학습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인데 그거를 설명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눈으로 표현해서 무슨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기도 어렵고 이게 수많은 경우의 수를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이나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딥러닝이 처음에는 뭐 다층 구조 해가지고 뭐 몇 개의 뭐 이게 층들을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초창기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인공지능의 그 다층 그 레이어를 거의 막 뭐 한 1000개 이상, 예,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 결과의 그 연산, 그 경우의 수를 다 연산을 해서 마지막 그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설명해 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나름대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시겠다고 이 작가분께서 꽤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내용이 전체 8장 중에서 가장 많아요. 예, 볼륨이 다른 장에 비해서 한 2배는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LLM이라는 게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런 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LLM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요러요러한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딥러닝을 좀 더 열심히 그 구조적이고 원리적인 측면까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더 깊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LLM의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거, 모델의 구조, 그다음에 아까 뭐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방식과 어텐션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그 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1장, 2장은 그냥 그 AI의 그 기본 뭐랄까 백그라운드, 예, 배경 지식 정도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읽거나 뭐 모른다고 해서 다음 장을 읽는데 뭐 지장이 있다든가 뭐 읽으면 뭐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런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저 장별로 각각 뜯어보셔도 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요 1, 2장은 관심 있는 분만 읽으시고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은 3장, 4장, 예, 그 다음에 5장, 6장, 그 다음에 8장 이 정도예요. 그 1, 2장이나 여기 뭐 국가 공공정책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법적 지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들으면 조금 뭐 저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 할 정도로 좀 막연한 이야기들로 들릴 여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닥 관심은 없어요. 그냥 한번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알아만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요. 제가 이따가 이 뒷부분에 각 장별로 이분이 던지는, 이 작가가 던지는 질문들이 곧 그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목록은 쭉 제가 차례를 모아놨거든요. 그 질문만 던져본 질문만 리스트로 그냥 쭉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 책 그동안 평소에 이슈가 되긴 될 것 같고 뭔가 나의 관점을 좀 세우고 싶은데 이분의 그 앞선 지식이나 그 연구나 이분의 관점이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시면 제 생각에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8장, 예, 이런 쪽으로 좀 중심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장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노동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과연 어떤 지금 분쟁과 송사와 그 새로운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특히 그 지적재산권이나 그다음에 얘네가 과연 인간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나중에 로봇이 발전해 가지고 그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 특히 뭐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타 로봇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제 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 공공정책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쭉 리스트, 질문의 리스트만 좀 이렇게 보면서 나름의 자기 관을 만드시는데 도움을 받는 정도면 족할 것 같아요.